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천사 53년 어린 왕 단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과 당시 전국을 이끌던 김종서 세력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임금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대신들이 정사를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쥔 인물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황보인과 함께 어린 임금을 보필하며 국정을 장악했고 왕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눈에는 이 모습이 달랐습니다. 왕실보다 대신들이 더 큰 힘을 쥐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불만만 품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중심, 종친으로서 강한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고 자신이 전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종서 세력은 수양대군의 정치 개입을 막고 있었고 수양대군은 권력 바깥으로 밀려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천사 53년 10월 그는 한명회, 권람, 신숙주, 홍달손, 양정 등 자신의 측근과 무장, 세력을 규합해 방역에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이 정변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피로 권력을 뒤집는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 측은 먼저 김종서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김종서는 당시 조정의 핵심이었고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정권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불러내 공격했고 결국 김종서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이어 그의 아들 김승규도 함께 제거됩니다. 곧이어 황보인 등 반대 세력도 차례로 숙청됩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고 권력의 중심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계유정난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터가 아니라 궁궐과 조정 한복판에서 벌어진 권력 살육이었습니다. 적과 아군이 전장을 사이에 두고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조정 안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제거된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결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왕실과 대신, 종친과 신하 사이에 극단적인 권력 충돌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왕위가 그의 것이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좌에는 여전히 단종이 앉아 있었고 조선의 정통성 역시 단종에게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고 왕으로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계유정난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정난 이후 점점 더 권력을 넓혀갔고 마침내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은 세조가 됩니다. 그러나 왕위 찬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를 꿈꾼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한 뒤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어린 왕 단종의 비극도 세조의 즉위도 사육신의 죽음도 모두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 번의 칼부림이 왕을 바꾸고 조정을 뒤집고 수많은 충신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그것이 바로 계유정난이었습니다.